19. 안나가 방 안에 들어섰을 때 돌리는 조그마한 객실에서 사내 아이를 데리고 앉아 프랑스말 읽기를 보살피고 있었다. 아이는 하얀 머리며 토실토실 살이 오른 게 지금부터 벌써 신통이도 아버지를 닮았는데 거지반 떨어져가는 자켓트 단추를 아주 떼어버리려고 손으로 자꾸만 비틀면서 독본을 계속 읽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아들의 손을 잡아채지만 포동포동한 조그마한 손은 어느 틈에 또 단추 있는 대로 가는 것이었다. 그러자 끝내 어머니는 아예 단추를 떼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손을 가만두어 그리샤. 이렇게 말하면서 돌리는 다시 뜨개질 감을 손에 들었다. 그는 이 혼입을 뜨는 일을 시작한 지가 퍼그나 오래되었는데 언제나 마음이 괴로울 때면 의례 그 일감을 손에 쥐곤 하였다. 그리하여 지금도 돌리는 신경질적으로 손가락을 놀리고 실코를 세어보기도 하며 뜨개질을 하는 것이었다. 비록 어제는 시누이야 오건 말건 그런 것은 자기 알 바 아니노라고 남편에게 전하라 하인 앞에서 말은 하였지만 짜장 돌리는 시누이를 맞이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마음을 설레이며 시누이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돌리는 자기의 불행에 말할 수 없이 랑망하여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렇지만 한편 그는 자기 시누이 안나가 빼제르부르크에서 극히 중요한 위치 위에 있는 인물의 아내로서 빼제르부르크의 소위 귀부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으로 하여 그는 남편에게 한 말을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시누이가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참 안나야 무슨 죄가 있담 하고 돌리는 생각하였다. 안나에 대해선 난 가장 좋은 인상밖에 느낀 것이 없는데 또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다정하고 친밀한 감 외에 다른 것을 본 적이 없고 하기는 빼제르부르크의 까레닌 일가에서 받은 인상을 이모저모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돌리는 그들의 가정 그 자체에는 호감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들 가정의 일체 생활 양식에 무엇인지 모르게 허위적인 것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시누이를 과시할 까닭이야 있나? 그저 안나가 나를 위로해보려고 공연한 생각은 안 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돌리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무슨 위로니 충고니 기독교도다운 용서니 이런 것들은 죄다 내가 1000번이나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야. 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걸. 이 며칠 동안 돌리는 내내 아이들하고만 외로이 지내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슬픔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런 비애를 마음속에 품고서 영딴 이야기를 주고받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이러나 저러나 자기가 안나에게 이제 모든 사연을 자초지종 털어놓고 이야기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돌리는 가슴속의 비애를 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을 것을 일변 기쁘게 생각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안나 앞에서 자기에게 모욕적인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하며 신우의 입에서 마음에도 없는 위로의 말이며 충고를 들어야 한다는데 부하가 나기도 하였다. 이런 일은 흔히 있는 법이지만 돌리는 줄곧 시계만 쳐다보며 이제나 저제나 신우이 오기를 기다리었는데 바로 기다리는 사람이 도착한 그 순간에는 정신이 딴 데 팔리어 그만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문간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돌리는 그쪽을 돌아다 보았다. 그 순간 고통에 시달린 그의 얼굴에는 부지중 반가운 빛보다도 오히려 놀라는 기색이 떠올랐다. 돌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 벌써 오셨소? 안나와 입을 맞추면서 그는 말하였다. 돌리 언니, 오늘을 만나서 참 기뻐요. 나도 기뻐요. 하고 가벼운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안나의 얼굴 표정으로 그가 이번 일을 알고 있는지 어떤지 짐작하려고 애쓰면서 시들이 대꾸하였다. 돌리는 시들이 대꾸하였다. 아마 다 아는가 보군. 안나의 얼굴에서 동정의 빛을 보고 돌리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럼 같이 가요. 앞으로 있을 방에 내가 안내해드릴게.
피치 못할 불쾌한 이야기를 들수록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려는 생각에서 돌리는 이렇게 보태어 말하였다. 얘가 그리샤요? 에그머니, 언제 저렇게 자랐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안나는 사내 아이에게 키스를 해주고는 돌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잠시 주춤하고 섰더니 금시에 낯이 빨개졌다. 아니, 가지 말고 여기서 좀 더 얘기나 해요. 안나는 목도리와 모자를 벗었다. 그러다가 모자가 온통 굽실굽실한 검은 머리칼을 걸고 채는 바람에 머리를 흔들면서 간신히 뒤엉킨 머리칼을 푸는 것이었다. 근데 시누이는 참말 행복하고 건강해 보이는군요. 하고 돌리는 거의 부러움에 가까운 어조로 말하였다. 내가요? 글쎄. 안나는 대꾸하였다. 아유, 따내려구나. 우리 세료자와 동갑이었지. 때마침 방 안으로 달려들어온 계집애를 돌아다보며 안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는 계집애의 손을 잡고 키스를 하였다. 얘가 참 이뻐졌구나. 아이, 이쁘기도 해라. 애들을 죄다 보여주어요. 안나는 하나하나 애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애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년월일이며 성격이며 지어는 애들이 병을 앓은 일까지 일일이 기억하고 있어 돌리는 그것을 고맙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애들 방에 가볼까요? 하고 돌리는 말하였다. 와샤는 방금 잠이 들었어. 깨어났다면 좋았으려만. 애들을 만나보자. 드디어 시누이 올케는 단둘이 객실에서 커피를 앞에 놓고 마주 앉았다. 안나는 커피잔에 손을 대더니 이윽고 그것을 밀어놓았다. 언니, 하고 그는 말을 꺼냈다. 오빠한테서 얘기를 들었어요. 돌리는 싸늘한 표정으로 안나를 흘끔 건너다 보았다. 이제 시누이 입에서 마음에도 없는 동정의 말이 나오려니 생각하였으나 안나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돌리 언니, 하고 안나는 다시 불렀다. 난 언니 앞에서 오빠의 일을 변명하려는 것도 위로의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언니, 난 그저 언니가 가엾어요. 진심으로 언니가 가엾어 못 견디겠어요. 짙은 살눈썹에 가리운 안나의 유난히 빛나는 두 눈에는 불현듯 눈물이 글썽하였다. 안나는 올케 곁으로 바싹 다가앉아 자기의 정력적인 조그마한 손으로 올케의 손을 꼭 끌어쥐었다. 돌리는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쌀쌀한 기색이 사라지지를 않았다. 이윽고 그는 입을 열었다. 위로의 말은 내게 소용없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모든 것은 없어졌으니까요. 이제는 만세가 다 글러졌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해버리자마자 돌리의 안색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안나는 여유고 마른 올케의 손을 쳐들어 입을 맞추고는 말하였다. 하지만 돌리 언니, 그럼 어떻게 해요? 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이런 무서운 경우를 당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인가? 바로 이 문제를 잘 생각해봐야 할 거예요. 만사는 끝장이 난 걸 새삼스레 이러니저러니 할 것도 없지 뭐. 하고 돌리는 말하였다. 근데 무엇보다도 딱한 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버릴 수가 없는 그거야요. 애들이 있다 보니 나야 얽매인 몸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그이와 같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난 그이를 만나는 것만도 큰 고통이라우. 돌리 언니, 오빠한테서 대충 듣기는 했지만 난 언니의 말을 듣고 싶어요. 모든 걸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네? 돌리는 의아한 낯으로 물끄러미 시누이를 바라보았다. 안나의 얼굴에는 꾸밈없는 사랑과 동정의 빛이 여전히 엿보이었다. 그럼 좋아, 이야기하지. 하고 불쑥 돌리는 입을 열었다. 난 처음부터 죄다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시집 올 때의 일은 누이도 잘 알 거예요. 친정 어머니 곁에서 그런 교양을 받아온 나는 그저 순진하다는 정도를 지나쳐서 멍텅구리였어요. 난 아무것도 영 몰랐으니까요. 보통 남편들은 아내에게 자기의 결혼 전 생활 이야기를 하는 법이라는 말을 나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스티바는 이렇게 말했다가 이내 돌리는 고쳐 말하였다.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내게 아무런 말도 없었지요. 누이는 아마 고지 듣지 않겠지만 난 여지껏 그이가 안 여자는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만 생각해오지 않았겠소. 이렇게 나는 8년 동안이나 살아왔어요.
정말이지 난 그이의 행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을 뿐더러 나를 배반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로 생각해왔지요. 그러던 차에 이런 심경으로 여지껏 지내오다가 천만 뜻밖의 그런 무서운 일을, 그런 더러운 일을 알게 되었으니 글쎄 내 심정이 어떻겠나 좀 상상해보아요. 자기의 행복을 무턱대고 믿고 있던 터에 갑자기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가까스로 누르며 돌리는 목맨 소리로 말을 계속하였다. 손에 들어온 게 그 편지, 그이가 자기 정부에게, 우리 가족여사 여자에게 보낸 편지 아니겠어요. 참말이지 그건 너무나 몸서리 터지는 일이에요. 하면서 돌리는 얼른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을 가리웠다. 어쩌다가 잠깐 마음이 혹한 정도라면 또 몰라요. 그리고 나서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한데 이건 미리부터 잘 짜고서 감쪽같이 나를 속였으니 말이죠. 그나마 상대가 대체 어떤 여자요? 그런 기집과 관계하면서 계속 내 남편 노릇을 하다니, 이런 치떨리는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누이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언니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잊고 말고. 올케의 손을 꼭 쥐며 안나는 말하였다. 그래, 누이는 그이가 내 비참한 처지를 알아주기나 하는 줄 생각해요. 하고 돌리는 말을 이었다. 천만에요. 그이는 행복하고 또 만족한 기분으로 있는걸요. 아이, 그건 아니에요. 하고 황급히 안나가 말을 막았다. 어찌나 낙심하고 계시는지 곁에서 보기가 불쌍할 지경인걸요. 오빠는 몹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계셔요. 그이가 뭐 자기 죄를 뉘우칠 줄이나 아는 사람인가요? 신우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돌리가 이렇게 말을 가로챘다. 아니에요. 난 오빠를 잘 알아요. 근데 난 정말 오빠를 마주보기가 가엾을 지경이에요. 언니나 내나 오빠 성민은 잘 알지 않아요. 오빠는 원래 마음이 어진 사람이지만 그 반면에 자존심이 남달리 강하거든요. 한데 그런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나 풀이 죽었는지, 이번에 내가 무엇보다도 크게 감동을 받은 건 여기에서 안나는 돌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리를 찾아내었다. 오빠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는 아이들을 대할 낯이 없고 또 하나는 언니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럼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언니를 사랑하면서, 하고 부랴부랴 안나는 무슨 말을 하려는 돌리의 입을 막아버렸다. 언니에게 가슴 아픈 일을 저지르고 언니를 몹시 낙심시켰다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니야. 돌리는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글쎄 오빠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돌리는 신우이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에 오만 듯 안나에게서 눈길을 돌려 한 곳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글쎄 그의 처지가 매우 딱하리라는 건 나도 알 수 있어요. 아무러나 죄 없는 사람보다 죄 지은 사람이 마음이 괴로울 건 뻔한 일이니까요. 하고 돌리는 말하였다. 거야 물론 그이가 자기 죄로 인해서 이런 불행이 생겼다는 걸 느끼고 있다면 말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이걸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하고 그런 관계가 있은 뒤에 어떻게 내가 다시 그의 아내 노릇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제는 그이와 같이 산다는 게 내게는 큰 고통일 거예요. 그건 바로 내가 그이에 대한 지난날의 사랑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드디어 돌리는 터져나오는 오열에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런데 마치 일부러 그러기라도 하는 듯 돌리는 어지간히 마음이 풀리는가 하면 그때마다 또다시 자기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뼈아픈 이야기를 끄집어내곤 하는 것이었다. 사실 그 여자야 나이도 젊고 얼굴도 예쁘지.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근데 난 젊음도 아름다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걸 빼앗아간 게 누군지 누이는 아실 테지요? 다름 아닌 그이와 애들이에요. 난 그이에게 정성을 다해왔어요. 그러는 사이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죄다 잃어버렸지요. 한데 그이는 지금 와서는 물론 천하더라도 젊은 새 계집이 더 좋을 게거든요. 그들은 아마 둘이서 내 시비도 무던히 했을 거예요. 혹시 어쩌면 더 괘씸하게 내일 같은 건 영 생각도 안 했는지도 모르지. 글쎄 누이도 좀 생각해보구려. 그의 눈에서는 다시금 증오의 불꽃이 번뜩이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그이는 내게 무슨 달콤한 말을 하겠지요. 그래 내가 말을 고지 들을 수 있겠어요? 없을 거야 뻔하지요.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영 파탄될걸요. 고생과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위안을 주고 보람을 느끼게 하던 것이 이제는 다 글러지고 말았어요. 누이는 이런 말이 잘 믿어지지 않을 거야. 난 방금 그리샤의 공부를 보살펴주던 참이었어요. 전에는 그게 하나의 즐거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한갓 고통뿐이군요. 무엇하러 내가 이렇게 애를 태우며 고생을 하나. 애들은 있어 뭘 하고.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겠지요. 정말 무서운 일은 갑자기 내 마음이 왈칵 뒤집혀진 듯 이제는 그에게 사랑이나 부드러운 정성 대신에 그저 원한만이, 그럼요, 한갓 원한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걸요. 난 그 일을 죽이기라도 할 것 같아요. 언니, 돌리 언니, 난 언니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속을 태우지 마세요. 네? 언니는 지금 분한 생각과 흥분으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시는 일이 많아요. 돌리는 잠잠하였다. 두 사람은 얼마 동안 말없이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럼 어떡하면 좋아, 안나? 무슨 좋은 궁리가 있으면 가르쳐 주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보고 봐도 별다른 궁리가 나지 않는걸. 안나 역시 별로 신통한 궁리란 건 없었지만 올케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의 표정 하나하나가 그대로 콱 가슴에 사무쳐 오는 것이었다. 난 그저 한마디만 하겠어요. 하고 안나는 허들을 떼었다. 난 오빠의 친누이인 만큼 그이의 성격을 잘 알지요. 사실 오빠는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곧잘하고, 그러면서 안나는 이마에 대고 손짓을 해보였다.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대신 자기 잘못을 심각히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해요. 오빠는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질러 놓을 수 있었는지 영 믿어지지 않고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겠지요. 아니야, 그이가 모르긴 뭘 몰라. 뻔히 알고 한 노릇인데. 하고 돌리가 말을 가로챘다. 하지만 누이는 내 생각은 안 하는가 봐. 낸들 마음이 편한 줄 아오? 가만, 내 말 좀 들어요. 아닌 게 아니라 처음 오빠를 만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난 아직 언니의 입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리란 걸 미처 생각 못했어요. 난 그저 오빠 생각만 하고 가정 내에 불화가 생겼다는 그런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지요. 그래, 난 오빠가 퍽 가엾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언니와 마주 앉아 얘기를 들으면서 난 한계 여인으로서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난 언니의 슬픔을 보았어요. 난 정말 언니에게 무엇라고 형언할 수 없으리만큼 언니가 가엾어요. 한데 언니의 그 슬픔을 난 아주 잘 알 수 있지만, 다만 한 가지 내가 모를 건, 내가 알 수 없는 건 언니의 마음속에 지금 오빠에 대한 사랑이 얼마만큼 남아있는가 하는 그것이에요. 언니야 아실 테지요. 용서해 드릴 수 있을 만치 사랑이 남아있는지 어떤지. 만일 그만한 사랑이 있다면 부디 용서해 드리세요. 아니, 하고 돌리가 말을 꺼내려 하였으나 안나는 얼른 올케의 말을 막아버리면서 다시 한번 그 손에 키스를 하였다. 내가 그래도 언니보다 세상 물정을 더 잘할 거예요. 하고 안나는 말하였다. 난 스티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잘 알아요. 그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오빠가 그 여자하고 언니 시비를 했을 거라고 언니는 말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리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부실한 행위는 할망정 자기 가정의 단란함과 아내만은 아주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법이거든요. 어쩐지 이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여자들을 아예 멸시해버리고 가정일에는 간참 못하게 만드니까요. 이 사람들은 가정과 그런 여자들 사이에 침범할 수 없는 그 어떤 계선을 딱 그어놓는 법이에요. 그 까닭은 나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이는 그 여자와 키스도 하고. 가만, 돌리 언니, 좀 기다리세요. 난 지난날 언니에게 반해서 그러던 스티바를 알고 있어요. 오빠가 나한테 와서는
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곤 하던 그때 일이 아직도 기억에 서네요. 오빠에게 있어 언니라는 인간이 얼마나 시적이고 고상한 존재였겠어요. 그리고 언니와 같이 오래 살아오는 동안에 오빠에게 있어 언니는 점점 더 고귀한 존재를 되었다는 걸 나는 알아요. 정말 그때 우린 오빠가 말마디마다 돌리는 참 놀라운 여자야 하고 입버릇처럼 말해서 놀려주기까지 했답니다. 언니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로 오빠에게 있어 항상 신성한 존재지요. 오빠에게 있어 항상 신성한 존재지요. 이번 잘못은 오빠의 본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한데 만약 그런 일이 또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없을 거예요. 내 생각엔. 글쎄. 하지만 누이라면 용서하겠어요? 글쎄요. 딱히 말할 수 없군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 하고 잠깐 생각하던 끝에 안나는 말하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런 경우를 상상해보며 그것을 내심 저울질 해보고 나서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다. 아니야,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잊고 말고. 그래, 나라면 용서하겠어요. 그야 물론 낸들 대범하게 그대로 지내보낼 수야 없지요. 하지만 여하튼 용서는 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영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용서했을 거예요. 거야 물론 그래야지. 돌리는 제3 생각해오던 일을 말하는 듯한 어조로 재빨리 상대방의 말을 막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게 무슨 용서하는 거겠어요. 용서할 바엔 깨끗이 죄다 용서해야지. 자, 그럼 같이 가요. 누이가 있을 방에 내 안내해드릴게. 이렇게 말하면서 돌리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방으로 가는 도중 돌리는 안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난 참말이지 누이가 와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요.